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이번에는 또 어떤 미래 뉴스가 전해질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뉴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뵈니까 뵐 때마다 아무래도 여쭤보게 되는데 최근에 또 뭐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네. 제가 강의를 하나를 시작하게 좋은 됐습니다. 소식이죠, 선생님.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네. 그런가요? 강의가 기술 교육인데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라는 국가 이제 기술 교육 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이 전공은 다양한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네. 여러 가지 과정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과정을 새롭게 신규로 편입하면서 학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환을 짜고 뭐 수업 강의도 준비하고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뭐 일단 재밌습니다. 선생님 그 수업 강의하시면서 또 우리랑 하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연기와 교환이 준비가 될까요?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만요. 하여튼 그런데 도움이 되긴 돼요. 예, 서로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정말 재밌어할 것 같은데 오늘의 기후도 좀 들으라고 추천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는 거겠죠. 이제. 네, 그런 거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기관 선생님, 여러분 다들 기다리시는 가상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뉴스입니다. (2042년 1월 8일)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눈 소식 이후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전국적으로 화창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제트기류가 불안정해지며 한반도 전체를 찬 공기대가 감싸고 있는 것인데요.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2도, 부산도 영하 4도, 파주, 대관령은 무려 영하 18도, 강한 바람의 체감 기온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은 매우 맑아서요. 국내 태양광 발전 출력은 130기가와트에서 145기가와트로 예상되고 서해 강한 바람의 풍력 출력이 전국에서 25기가와트나 예상이 됩니다. 최대 출력 시간은 오후 2시경 예상되오니 전기차 충전이나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제설 제초작업 전문기업 쨍쨍솔라 협찬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런 목소리로 AI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2042년 날씨 소식인데요. 기상예보.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기상예보와 함께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일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씨 정보가 우리한테 유용한 건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매일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뭘 입고 나갈지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준비. 어떤 사업상의 어떤 활동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생활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매일매일 새롭게 제공되기 때문인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에 따라 생활이 달라진다면, 생활 패턴이 달라진다면, 그리고 그게 유리하다면 매일매일 달라지는 발전 출력 정보는 우리한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요. 제가 전기요금 얘기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전기요금이 딱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뭐 킬로와트 아워당 얼마 이런 식으로 뭐 오히려 용도에 따라 달라지죠. 뭐 산업용이냐, 뭐 주택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어떤 우리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그래서 풍부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풍부한 시간에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싸진다면 그런 변동성의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 하루 종일 들여다보겠죠. 지금 얼마인지 우리가 하루 종일. 에너지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좀 싼 시간에 전기차 충전이나 해둘까? 그렇죠.
아니면 이 시간에 밥이나 좀 지어놓을까. 그렇죠. 세탁기 돌리고. 그렇죠. 만약 내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밥 짓는 시간을 변경하는 건 나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겁니다. 온수 사용 시간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대의 알뜰 생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전기가 모자라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이 줄어드는 날씨가 네. 있겠죠. 그런 시간대나 그럴 때는 지금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전기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미래의 에너지 소비자들은 현명한 에너지 소비 생활을 이 정보에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 앱에서 계속 오늘 뭐 시간대별로 강우량이 지금 몇 %인지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전기요금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 궁금하시죠? 이기관 이사님이 가져온 미래의 뉴스, 미래의 기후 뉴스 5부에도 계속됩니다. 궁금하신 사연 있으면 샵 0999로 보내주시고요. 5부에서 뵐게요. 4부에 이어서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의 내일의 기후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042년 기상예보 알려주시면서 이때쯤 되면은 시간대별 전력 출력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출력에 대해서 일기예보를 하면서 같이 얘기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발전량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대별로 날씨에 따라서 에너지량이 요금과 함께 바뀐다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점을 치나요? 그렇죠. 점을 치나요? 점을 쳐야죠. 네. 네. 뭘로 점을 칠까요? 요즘 점이 유행이라서. 네.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커지면서 뭐 일반 시민들도 생활상의 관심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제일 관심이 많은 데는 전력 수급 관리의 우리나라 총 책임 기관 전력거래소. 이 전력거래소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아하, 그럴 것 같네요. 네, 뭐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네. 남으면 남는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지?라고 하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보통 어떤 발전소에게 공급을 시킬까 하는 결정은요. 전력 시장에서 전날 입찰 시장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네. 이 결정을 위해서 전날 우리나라의 전체 햇빛과 바람 발전소가 어떤 출력 곡선을 만들어내는가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귀중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발전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발전 사업자들이 서로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그렇죠. 그 어디까지나 예측이잖아요. 그럼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저희 파주의 시민발전 협동조합이 갑자기 뭐 저희 무슨 도사를 고용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을 거고요. 예. 네. 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일자리일까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기상 정보를 가지고 다음 날 출력을 예측하는 점쟁이들은요. 어허. 바로 인공지능, 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이 사주도 앞으로 인공지능이 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넣고. 이런 아하. 예측을 하는 회사들이 각자의 실력을 과시하면서 더 높은 인센티브를 우리랑 계약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원사로 들어와서 함께 단체로 그룹으로 예측하자고 할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게 회원 발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데이터가 많아져서 네. 예측 정확도가 커지니까 이게 점점 강화되는 거죠. 네.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일자리도 생길 걸로 예상되는데요. 예측하는 일자리하고 네, 다른 일자리는 꼭 IT 분야뿐만 아니라 네. 발전량 예측의 변수.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변수를 없애는 지역의 유지 관리 인력도 새로운 일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인력은 어떤 일을 할까요? 뭐 간단합니다.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풀을 깎아야 됩니다. 왜요? 그 풀이 자라서 발전소 네. 위로 올라오는 이런 그 대단지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되기도 하고요. 태양광이에요. 네네네. 겨울에는 이제 눈이 뭐 오늘도 전북 호남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겨울에는 눈을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자리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로봇이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좀 불안하긴 한데, 네, 그렇군요. 이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예측하는 게 지금 사실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요? 시작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이게 결국은 시간대별로 전력 요금이 매우 달라지는 소비 패턴에서 달라지는 게 연동돼야지 유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회사들이 이미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오.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가상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오예피데이 오예피데이 새해 리포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다들 언제가 공휴일이고 언제 연휴가 있는지 달력 먼저 들춰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42년부터 전 세계가 한 나라씩 번갈아가며 하루씩 쉬는, 그러니까 그냥 노는 날이 아니고 완전히 멈추는 예피데이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정받은 날은 4월 25일로 작년에 이미 유네스코에서 이 날짜를 지정받아 기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원한 이 예피데이 전통이 지구를 위한 하루의 휴식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해서 전 지구적으로 휴일이 하루 늘어나게 된 겁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예피데이의 이 글로벌 순환 시행으로 인해서 약 2%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데요. 자,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어떻게 예피데이를 보내는지 한번 준비된 자료 보시겠습니다. 오 예피데이.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예피데이의 전지구 순환 시행을 하면 2%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지구 전체의 탄소 배출 2%를 줄인다는 거죠. 그죠. 그 특정 국가가 아니라. 네, 1년 동안. 그럼 여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원한 예피데이 전통이다 하셨는데 진짜 있나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는요, 힌두교의 새해 첫날인 그때 한 3월 말경이라고 해요. 네. 그때 하루를 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공휴일이 있잖아요. 네. 공휴일에 근데 우리는 다른 활동을 할 거를 하죠. 계획하잖아요. 네, 놀죠. 학교 안 가고 회사 안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또 뭐 유원지나 놀이공원 같은 데는 더 잘 되고 관광업이 잘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일을 멈추는 날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완전히 멈추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집 그러니까 밖에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 발리에서는요, 발리 공항도 닫는데요. 어허. 호텔에 체크인 체크아웃도 못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완전히 쉬는 거네요. 네, 발리가 얼마나 관광업이 중요한 그렇죠. 도시입니까? 그래서 하루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병원 뭐 이런 데는 좀 할까요? 응급실은 네네네. 하시겠지 설마. 예. 그래서 실제로요, 전통으로 4가지를 하면 안 된답니다. 네. 첫째,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음식하면 안 되겠네. 둘째, 일하면 안 된답니다. 네. 세 번째, 돌아다니면 안 된답니다. 아하. 뭐 귀신이 잡아간다나. 아. 네 번째, 유흥을 즐기면 안 된답니다. 야, 이건 그러면은 경제 활성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예피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공휴일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고 발리 여행 갔다가 하루를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들의 후기가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와, 발리를 다녀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이 얘기를 선생님한테 처음 듣네요.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시내버스 운전사나 뭐 이런 분들도 다 일을 안 하실 거고.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과 이런 예피데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 우리가 뭐 탄소 배출량 줄이자고 하는데 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혹시 대충 가늠하고 계시나요? 아이, 모르죠. 자꾸 여쭤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저한테. 자꾸 강의할 때 쓰는 예, 방법이라거나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근데 안 듣게도 지금도 늘어나고 있대요. 계속 늘어나고요. 24년은 뭐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지금 알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전 세계에 약 38억 톤
380억 톤? 38억 죄송합니다. 380억 톤. 예, 380억 톤. 380억 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6억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대비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비율이 좀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산업 제조 시설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이게 줄어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 우리가요?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줄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IMF 때. IMF 때 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조업들이 다 망가졌을 때.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줄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2021년 코로나. 아, 코로나 때. 그렇죠. 다 그때 그랬을까요? 돌아다니지 않고 유흥을 즐기지 않고 그러고 있었을 거 예피데이가 아니에요? 몇 달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가 뭐 흔한 말로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 사람들이 힘들다 할 때 탄소 배출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줄이자고 하는데 힘들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 이 반비례 상관관계에 예외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재생에너지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탄소 배출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는 방법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다. 네. 그런데 이 화석 연료와 함께 급격히 늘어난 20세기에 네. 늘어난 인구 그리고 경제 활동, 그렇죠. 이 자본주의 하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이 인간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 그 자체,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활동 자체가 탄소 배출 그 자체라는 사실을 돌아보는 기념일 그리고 혹은 상징적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좀 뭐랄까요, 좀 그린워싱,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 하는 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보면서 탄소 배출을 극소화해보는 하루, 이거를 유네스코가 힌두교의 전통에서 차용하여 네. 적용하는 일을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피데이는요, 기후 위기 시대에 말하자면 새로운 기념일,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여기서 저도 헷갈려서 여쭤보면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고 미래에 그럴 수 있다는 가상 뉴스인 거죠. 가상뉴스요, 지금 가상뉴스.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요? 네. 발리에서 예피데이 진짜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건. 아, 크리스마스 때 다 나와갖고 우리가 유흥을 즐기면서 탄소 배출이 막 되는데 예피데이 때는 힌두교 명절 네, 이 전통대로. 낯설 거예요. 왜 힌두교의 명절이 우리한테도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기독교의 명절 크리스마스도 전 전 세계 세계 명절이 명절이 됐는데요. 뭐.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일단 가정주부 분들이나 남편분들 중에서 집안일 많이 하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돌아다니면 안 된다. 유흥을 즐기면 안 된다. 이렇게 24시간을 한번 보내본다는 거죠. 그렇죠. 기후 위기 시대에. 전 지구가 하루에 이거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아마 발전 측면에서 아까 전력거래소가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관리 측면에서. 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여러 돌아가면서 나라가 나눠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엔에서 날짜를 정해주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상당히. 기후위기 극복의 본질이 우리의 이 지나친 소비와 소유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걸 돌아보자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념하는 활동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왜 우리 지구를 위한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날짜 정해놓고 전등 끄는 거. 네, 불을 끄고 별을 예. 켜자 뭐 이런 운동이 있잖아요. 예. 상징성이 있는 운동인데요. 예피데이는 이것보다 더 큰 실효적인 임팩트를 가질 걸로 보입니다. 아까 200개 나라가 평일에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정지한다면 네. 실제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침 그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서 남는다. 그럼 이제 옆 지역으로 옮겨서 옆 지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또 기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해보는 거죠. 네. 전 국민이 얼마나 잘 멈췄는가가 예피데이의 얘기거리, 화제가 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시행하기는 건 쉽지만은 않은데 철학적인 휴일 하루가 늘어나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미래의 뉴스입니다. 그러게요. 야, 이거는 진짜 철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최숙자님이 안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견딜 것 같은데요. 힘든 거예요. 예피데이 좋긴 한데 정말로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셨고요.
한종혜님 가상뉴스와 이기관 선생님 목소리 말투가 너무 잘 어울려서 참 신기합니다. 빠져듭니다. 그러셨고요. 최은경님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섭고 배도 고프고 외출한 다음 귀가했는데 베란다 문이 스르륵 열려서 보일러가 돌고 있었네요. 야 이럴 때 진짜 놀랍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보일러가 돌고 있을 때 가끔 자동으로 슬쩍 열리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저도 태양광 충전기 써보고 싶어요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이기관 선생님과 함께 미래에서 온 남자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가상뉴스 시나리오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해 봤는데 선생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미래 기후 이야기 선생님의 연기도 또 크게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